얼마 전에 배우 엄정화 씨가 아침에 레몬수 마시는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의 관심이 커졌습니다. 55세란 나이와 어울리지 않게 최강 동안을 뽐내고 있기 때문이죠. 레몬, 생각만 해도 입안에 침이 돌게끔 하는데요. 레몬의 신맛을 내는 게 구연산, 시트르산이라 불리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몸의 에너지 생산이 활발해지면서 피로회복이 되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며 혈관 속 찌꺼기, 염증, 석회화를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비타민C의 대명사 레몬인 거죠. 또 레몬 속엔 풍부한 비타민C의 또 다른 이름 아스코르빈산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합성 비타민이 아니라 생명체 안에서만 발견되는 그야말로 자연에서만 얻을 수 있는 순수한 비타민C를 말합니다. 이 아스코르빈산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떤 역할을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바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것은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 연구팀에서 레몬을 섭취하고 우리 신체 변화에 대한 실험을 했더니 레몬 속에 풍부한 아스코르빈산이 우리 몸속의 신진대사 활동을 자극해서 평소보다 많은 칼로리를 소비시킨다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매일 2컵의 레몬수를 마시게 되면 그냥 맹물을 마시는 것보다 하루 평균 약 70kcal를 더 소비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셀럽들이 그냥 물보다는 레몬수로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겠죠. 이외에도 많은 효과가 있어 인간이 가까이 해야 될 대표적인 과일 중 하나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우리가 오해하고 있던 레몬의 효능과 레몬의 효능이 몸에 잘 흡수될 수 있는 섭취 방법, 또 레몬 섭취 시 주의사항까지 총 정리해 드릴 테니까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레몬은 칼륨 역시 풍부하다고 하는데요. 이 칼륨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몸에 불필요한 나트륨을 배출해주면서 몸이 부은 게 빠지고 불필요한 독소가 배출이 되니 자연스럽게 비만도 해결이 돼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귤, 한라봉 이러한 것들을 껍질을 벗기면 이 하얀색 있잖아요. 식감이 질겨서 떼고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젠 그냥 다 드셔야 됩니다. 그게 정말 소중한 섬유질이기 때문이죠. 레몬 역시 껍질을 벗기면 이 하얀색 섬유질이 똑같이 있습니다. 이걸 드셔야 장내 청소도 되고 독소가 배출되니 변비 해결과 변비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레몬은 과육뿐만 아니라 레몬 껍질에 유효 성분이 참 많다고 하는데요. 폴리페놀, 비타민 P의 일종인 헤스페리딘, 에리오시트린 등 항산화 작용을 하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레몬 껍질에 풍부하다고 합니다. 2011년 일본의 대학에서 레몬 껍질 성분에 대한 연구에선 충치균을 레몬 껍질에 억제해서 구강 건강에 도움을 주는 향균 물질이 굉장히 많다고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집트 국립연구소에서도 실시한 레몬 껍질 분석에선 비타민C는 물론이고 디리모넨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디리모넨은 대표적인 항염, 항산화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몸에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줘서 조직이 손상되고 질병을 예방하고 이런 노화로 인한 각종 신호에 민감하게 대처할 뿐만 아니라 혈액 속에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고 우리 혈중의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줘서 심장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작은 레몬 한 개에 어마무시한 효능이 있죠. 이렇게 좋은 효능을 가진 레몬이지만 간을 공격한다는 누명을 받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산성화된 대표적인 과일로 레몬이 지목됐기 때문인데요. 레몬이 산지수가 높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 안에 들어갔을 때는 인산이라는 물질과 만나서 간이 우리 몸을 알칼리화, 즉 중성화시켜주고 산성화되는 걸 막는데 레몬이 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몸 안에 알칼리화 되는 걸 도와주기 때문에 간이 해야 될 일을 훨씬 더 줄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는 레몬은 간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간이 안 좋으신 분들께 추천을 했습니다. 레몬이 간의 역할을 덜어준다면 당연히 해독작용을 하는 콩팥에도 그 역할을 줄여주게 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신장이요. 신장결석이나 요로결석 환자들, 소변에 돌이 나온다든지 콩팥에 돌이 있는 경우 칼슘 섭취가 부족해서라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칼슘이 많은 게 바로 레몬입니다. 그래서 신장투석 하시는 분들이나 요로결석 환자들은 레몬을 가까이 하시기를 오히려 권해드린다고 합니다.
적어도 일주일 동안 레몬을 계속 드신다면 간과 콩팥이 회복돼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 몸의 피로가 사라진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하니까 적어도 일주일은 레몬과 친해져 보자고요. 그렇다면 이 좋은 레몬은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예능을 보면 게임에서 졌을 때 벌칙으로 레몬을 통째로 먹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씌어서 그냥 드시기는 좀 어렵기 때문인데요. 물론 과육이나 껍질 속에 있는 영양소를 알짜배기로 손실 없이 먹기 위해서 껍질째 통째로 드시는 것이 제일 좋긴 합니다만 식감도 질긴 뿐만 아니라 과육 또한 너무 시죠. 또 위 약한 분들이 그냥 좋다고 해서 먹었다가는 위장에 부담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레몬을 그냥 먹지 않고 슬라이스해서 물에 담가서 레몬수로 먹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레몬 속에 있는 비타민 C는 수용성이고 물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에 담그게 되면 레몬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 C가 잘 우러나오게 되고 여기에 더불어 80도씨의 뜨거운 물에 레몬을 넣어 마실 경우 레몬 껍질 과육 속 항산화 성분,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능력치가 가장 높다고 하니까 레몬 껍질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영양까지 최대한 손실 없이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더운 날 레몬수를 먹을 때 80도씨 이상의 뜨거운 레몬수를 후 이렇게 불어가면서 차처럼 마셔야 하는 건가요? 물어보신다면 아닙니다. 물 1리터를 일단 끓인 다음에 5분 정도 식혀줍니다. 그 후 온도가 살짝 떨어졌을 때 슬라이스한 레몬을 넣고 충분히 우려내서 어느 정도 미지근해졌을 때 내가 마시기 좋은 상태가 되었을 때 마시면 되는 거죠. 레몬수를 효과적으로 마시는 방법에 대한 포인트는 뜨거운 상태일 때 마시는 것이 아니라 물이 뜨거운 상태에서 플라보노이드 성분하고 비타민 C, 레몬의 영양소가 충분히 우러난 레몬 영양소 물을 우리가 마시는 거라는 것 꼭 기억합시다. 하지만 레몬은 아시다시피 산성이 강한 과일이기 때문에 하루 권장량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아무리 물로 희석을 했다고 해도 위한테는 부담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몬 속에 있는 구연산이 반복적으로 노출되게 되면 치아 에나멜이 부식이 될 수가 있고 레몬 속 아미노산 티라민 성분이 우리 뇌의 혈관을 좀 수축해서 혈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편도통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니까 물 1리터당 레몬 1개 정도 넣고 레몬수로 가볍게 드시는 걸 권장한다고 합니다. 부작용도 없으니 난 더 많이 먹고 싶은데 하시면 하루 2개까지, 레몬수로 따지면 2리터 정도가 되겠죠. 하루 레몬수 2리터까지는 괜찮다고 전문가는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건강도 챙기고 또 피부도 좋아지고 살도 빠지고 일석삼조겠죠. 하지만 레몬만 넣고 마시면 위 때문에 좀 그러시면 꿀 1숟가락 정도 넣고 섞어 드셔보시면 좋다고 합니다. 레몬하고 꿀이 궁합이 참 좋다고 하는데요. 레몬 꿀물, 이거는 기침 날 때나 또 목이 아플 때 인후통이나 호흡기 질환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레몬수가 이제 익숙해졌다 하시면 착즙을 해서 드셔보시고 착즙도 이제 익숙해졌다 하시면 그땐 마지막에 원물 있는 그대로 드실 정도 단계까지 그렇게 적응을 해나가 봅시다. 노화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세포들이 계속 재생되고 소멸되고 하는 것들에 가장 좋은 항산화 물질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레몬이기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이젠 100세 시대이고 우린 건강해야 하니까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